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입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무엇이든 빨아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만든 잣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패션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기회지요. 먼저 최고의 패션으로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었던 명화를 살펴보죠. 자신의 성공을 홍보했던 화가가 듀러입니다. 알브레히트 듀러는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화가로서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자신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홍보물이 자신인 것처럼 듀러는 자신의 신체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화상을 선택했는데 그는 14살 때 최초로 독자적인 스타일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이죠. 듀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입니다. 모피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피를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 모피를 선택했습니다. 모피는 오늘날과 같이 16세기에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던 옷입니다. 듀러는 화가로서 자신의 성공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모피라고 생각했습니다. 듀러는 성공한 화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화면 정면에 얼굴을 배치하면서 정수리 가르마를 중심으로 얼굴을 좌우 대칭으로 그렸습니다. 즉, 긴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며 얼굴과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기법을 말합니다. 6세기경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초상화법이란 그리스도의 얼굴을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와 같은 비례 분할은 완벽한 신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화면 왼쪽 어두운 배경에 1500년이라는 제작년도와 알브레히트 듀러의 이니셜 AD를 써놓았습니다. 또 오른쪽 배경에는 라틴어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의식이 강했던 듀러는 이 자화상에 그림과 동시에 글을 써놓음으로써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듀러는 모피로만 화가로서의 성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장인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장인 계급의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외모도 자신의 재능을 빛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듀러는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은 세련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듀러의 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자화상입니다. 자신을 귀족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스타일을 중요시했습니다. 듀러는 검정색 천으로 덧댄 흰색의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듀러는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인으로 자신으로 나타내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옷과 손에 둘레가 보이는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스타일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듀러는 가지런한 헤어스타일과 수염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손질된 머리와 수염은 미용 전문가에게 손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귀족들은 머리와 수염을 전문가에게 손질받았습니다. 듀러는 머리와 수염으로 성공한 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알브레히트 듀러는 이 작품에도 역시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당시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예술가이기보다는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듀러는 1498년이라는 날짜와 서명을 자랑스럽게 나는 26살의 내 모습을 나의 관점에서 그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존경받는 예술가로서 자부심이 표현되기를 원했지 예술가의 고뇌를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초상화의 전형적인 4분의 3 각도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뒤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자화상을 일부러 제작했다면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입문하던 생애 전반기에서부터 고통스러웠던 생애 후반기에까지 44년 창작 활동 기간 동안 자신을 모델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렘브란트는 근심에 찬 모습, 환희에 찬 모습, 상냥한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환멸에 찬 모습 등 자신의 내면을 스스럼 없이 표현했지만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는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자화상입니다. 35살의 렘브란트는 모피와 비단과 벨벳으로 된 옷을 입고 난간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팔에는 화려하고 두툼한 스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입고 있는 모피와 비단 그리고 벨벳으로 된 옷은 당시 고가의 옷으로 렘브란트는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기 위해 고급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한 목적으로 스토를 두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식적으로 팔에 걸치고 있습니다. 중간색의 배경은 꼼꼼하게 그려진 얼굴을 강조하고 있는데 밝은 빛을 받고 있는 얼굴은 그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가로대 오른쪽 커다란 글씨로 렘브란트 1640년이라고 썼습니다. 렘브란트 서명은 그의 야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렘브란트라는 서명을 썼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과시했던 것은 신분이 낮은 화가이지만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뒤러나 렘브란트에게 패션은 자신의 신분보다 더 많은 성공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패션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화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패션은 성공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